자, 신선생의 졸라 쉬운 영문법 제5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할 거는요, 뭐냐면요, 자, 시제 파트를 할 건데요. 자, 시제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일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영어에서 시제는요, 12개가 있다 이렇게 배웠는데, 12개가 너무 어렵죠? 왜 어렵냐면요, 우리만 기본적으로 3개의 시상밖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과거, 미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런데 영어에서는 12개 너무 세분화되어 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은요, 시제 12개는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요, 기본적으로요, 자, 영어에는 뭐가 있다고 보면 되냐면 4대 시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다가 플러스 국어에 뭐가 있냐면요, 자, 3개의 시상, 즉, 현재, 과거, 미래. 그래서 4, 3, 12에서, 이걸 12시제라고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뭐를? 4대 시제를 알아봐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영어에서는요, 뭐가 있냐면요. 자, 기본적으로, 자, 4대 시제라고 했으니까 기본 시제가 있겠죠. 기본 시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뭘 배웠냐면, 우리 배운 순서로 한번 해봅시다. 기본 시제 배우고 나서 뭐를 배웠냐면, 진행 시제를 배웁니다. 진행 시제. 그리고 나서 뭐를 배웠냐면요, 완료 시제라는 것도 배웠죠. 현재 완료 해가지고 이렇게 일단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완료랑 진행이랑 합쳐버리면 뭐가 나옵니까? 그렇죠. 완료, 진행 시제라는 게 나옵니다. 완료, 진행 시제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이 4개, 기본 시제, 진행 시제, 완료 시제, 완료, 진행 시제, 이 4개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 4대 시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4대 시제에다가 뭐를 합쳐놓으면 된다?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지금 무슨 말이냐? 기본 시제에 뭐가 있죠? 현재가 있죠. 그 전에 일어난 일을 뭐라고 합니까? 과거.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을 미래.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뭐를 배웁니까? 현재 진행이라는 걸 배우죠. 그리고 과거 진행도 배우죠. 그리고 나서 뭘 배웁니까? 미래 진행이라는 것도 배웁니다. 그리고 현재 완료라는 걸 배우죠. 그 다음 뭐 배웁니까? 과거 완료라는 거 배우죠. 그리고 뭘 배웁니까? 미래 완료라는 것도 배웁니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얘도 뭐를 배우겠습니까? 현재 완료 진행, 그 다음에 과거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 이렇게 배울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전부 다 12개의 시제가 됩니다. 자, 시제의 형태를 알아보기 전에 우리 일단 시제라는 걸 뭐를 의미하냐? 자,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일단은 이렇게 직선을 그어서 직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시제라는 게 뭐를 의미하냐? 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지금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뭐라 그러니까? 현재라고 그러죠. 과거에 일어났던 걸 뭐라 그러니까? 과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뭐라 그런다? 미래라고 한다. 근데 현재, 과거, 미래 이런 게 있는데, 자, 현재의 특징은 뭐냐면 화살표를 표시한다면 이렇게 표시하는 게 좋습니다. 현재, 과거, 미래는요. 무슨 말이냐면요, 현재라는 건 항상 그렇거나 그래 왔던 것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몇 살이다. 이런 건 뭐죠? 지금 그런 거니까 현재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어디에 산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산다. 이건 뭐죠? 현재입니다. 왜? 서울에 계속 살아왔고 앞으로도 사는 경우는 현재 시제를 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요, 불변의 진리라고 배웠죠. 뭐 지금은 드물다. 당연한 거죠. 과거에도 드물었고 지금도 드물고 앞으로도 드물 것이다. 당연한 얘기가 됩니다. 자, 왜 이렇게 써놨냐면은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행 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진행이라고 하는 건요, 자, 진행이라고 하는 건 지난번 5형식 할 때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에 ing가 나오는 경우 어떤 때 나온다? 시간의 길이가 짧을 때, 동작을 강요할 때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동작을 강조할 때. 지금 무슨 말이냐? 현재 진행이란 말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나는 서울에 산다, 이거는 현재 시제를 쓴다고 했죠. 근데 나는 원래 집이 부산이야. 근데 단지 출장 때문에 지금 서울에 살고 있어. 이럴 때 어떻게 된다? 시간의 길이가 짧죠. 이럴 때 뭐를 쓴다? 진행을 쓰게 되는 겁니다. 시간의 길이가 짧을 때 또는 동작을 강요할 때 씁니다. 과거도 마찬가지겠죠. 과거 진행이 있겠죠. 그 다음에 미래도 마찬가지로 미래 어떤 시점에서 하고 있는 중일 거다 하고 진행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완료 시제라는 거 우리 현재 완료 뭐라고 했습니까?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부터 현재까지 해오는 걸 가지고 현재 뭐라고 했다? 완료라고 했다. 당연히 과거 완료는 그 이전부터 해오는 거를 과거 완료라고 했겠죠. 그 다음에 미래 완료라는 건 자, 미래의 어떤 시점까지 그냥 미래에 하는 게 아니라 그 시점까지 하고 있는 것을 미래 완료라고 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굳이 좀 더 더한다면 과거에서부터 현재에도 진행 중이다. 이런 걸 현재 완료 진행이라고 할 것이고, 과거 이전부터 시작해서 과거까지 진행 중이다. 과거 완료 뭐라고 할 겁니까? 진행이라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미래 어떤 시점까지도 계속 하고 있을 것이다. 미래 완료, 진행 이렇게 말을 하면 될 것입니다. 자, 이게 그냥 시제에 대한 개념이고요. 이 개념으로 어떤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요. 시제 12개를 가지고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자, 예문을 가지고 한번 알아볼 텐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물어봅시다. 자, 그는 그녀한테 뭐하냐? 뽀뽀한다. 키스합니다. 이걸 해봅시다. 자, 일반적으로요. 뭐는요. 현재 시제는 뭐를 씁니까? 동사 원형을 쓰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뭡니까? 그는 그녀에게 뽀뽀한다. 주어가 뭐일 때? 3인칭 단수일 때 현재 시제에서는 s나 es를 붙인다. 이건 알고 있죠?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키스합니다. 이게 현재 시제가 되겠죠. 그럼 과거 시제가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 기본적으로 키스라는 게 과거 시제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규칙일 때 뭘 붙인다? ed를 붙인다. 아,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는요, kissed her. 그녀에게 키스를 했습니다. 이건 과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미래라는 거 어떻게 붙인다고 그랬습니까? 앞에다가 뭐를,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 will을 붙여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키스할 것이다. 주어를 뭐를 쓰고, he를 쓰고, her를 쓰면요, 그는 그녀에게 키스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과거, 미래 시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진행 시제. 우리가 되게 쉽게 배웠습니다. 비동사 플러스 뭐라고 배웠냐? ing라고 배웠는데, 이런 ing를 현재 분사로서 뜻이 뭐죠? 하고 있는입니다. 거기다가 이다를 붙이면 하고 있다가 되겠죠. 무슨 말이냐? 그는요, 예를 들어서 kissing이라고 하면은 뽀뽀하고 있는이 됩니다. 누구에게? 그녀에게. 근데 이다를 붙이니까 키스하고 있는 중이다 또는 키스하고 있다가 되죠. 자, 그러면은 현재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과거로 붙여주면 뭐가 됩니까? 과거 진행. 미래를, 자, 비동사를 미래로 써주면 어떻게 됩니까? 미래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 진행이라는 건 he was kissing her 이렇게 되겠죠. 과거 진행이라는 것, 미래 진행이라는 것은 he will be 그 다음에 kissing her 이렇게 되면 미래 진행이 되겠죠. 됐죠? 다음 완료 시제. 우리 자, 완료 시제는 have 플러스 pp라고 하는데 pp의 뜻은 기본적으로 뭐뭐가 되어진 수동의 뜻이 있고요. 뭐뭐가 된하고 완료의 뜻이 있습니다. 그럼 have pp라는 거는 뭐라고 했죠?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해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have pp를 써야 되니까 주어를 he로 쓴 다음에 have가 아니라 뭐죠? has. 그 다음에 kiss에다가 우리 ed를 붙이면 과거랑 똑같이 생겼지만 우리 규칙일 때, 동사가 규칙일 때는 ed를 붙이죠. 그래서 그는 키스를 해왔습니다. 그녀에게. 이러면 뭐가 된다? 과거, 현재 완료가 되죠. 그 다음에요. 얘를 뭐로 쓰면요? had로 쓰면 과거 완료가 되겠죠. 얘를 will have로 써서 have 형태를 뭘로 쓰면 미래로 쓰면 미래 완료가 되겠죠. 그래서 he had kissed her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죠? 그는 그녀에게 키스를 해 왔었다. 그는 그녀에게 키스를 해 올 것이다. 해가지고 우리 시제를 일단 알아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완료 진행 시제가 조금 어려운데 완료랑 진행이랑 합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 우리 완료 시제가 뭐라고 그랬죠? have 플러스 pp라고 그랬죠? 진행 시제는 뭐라고 그랬죠? 비동사 플러스 ing라고 그랬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여기 have가 있죠. 그 다음에 비동사와 pp가 어떻게 됩니까? 비동사의 pp요. 뭘로 쓰면 됩니까? 비니로 쓰면 되겠죠. 뒤에 뭐를 쓰면 된다? ing. 잘 보시면 have pp 진행이죠. have pp 완료죠. 거기다 bing 진행이죠. 그러면 완료 진행이 된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he를 주어로 쓰면 당연히 have가 아니라 has고요. 여기 나와 있듯이 has been kissing 이렇게 해야 뭐가 된다? 현재 완료 진행 시제가 되겠고요. 얘를 가지고 다시 had로 쓰면 과거 완료 진행, will have로 쓰면은 미래 완료 진행이 되겠죠. 완성해보면 he had been kissing her. 자, 그러면은 그녀에게 키스를 해오고 있는 중이었었다. 그 다음에 얘는요, he will have been kissing her. 그러면은 그녀에게 키스를 해오고 있는 중일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시제가 몇 개가 됐다? 12개가 됐습니다. 이게 영어의 12개의 시제다. 됐습니까? 영어의 12개의 시제는 이렇게 만든다. 자, 시제를 이렇게 해봤는데 우리 잠깐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죠. 우리 수동태라는 걸 배웠습니다. 수동태라는 거 어떻게 배웠냐면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해서 목적어를 뭘로? 주어라고 비동사를 어떻게 바꾸래?
동사를 비동사 플러스 pp로 바꾸래. 그 다음에 얘를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써가지고 어떻게? 자, 얘는 누구는 얘를 뭐만다를 얘는 되어집니다. 뭐뭐에 의해서 이렇게 바꾸는 거를 수동태라고 했죠. 그러면 수동태도 시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몇 개 있습니까? 12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우리 예를 들어서 기본 시차 수동태가 시제 12개 있으면 정말로 12개가 다 되나? 예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he kisses her 그러면 그는 그녀에게 키스를 합니다. 그럼 그녀는 뭐합니까? 키스를 받죠. 그럼 얘를 일단 주어로 그녀는 됐습니까? 그 다음에 키스를 받습니다. 근데 비동사 플러스 pp 쓴다 그랬어요. 이게 현재니까 여기는 비동사를 뭘로 쓰면 됩니까? 현재로. 그 다음에 pp를 쓰면 어떻게 되죠? 아, kissed. 그리고 뭐라고 하면 됩니까? by him. 이러면 그는 키스 받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자, 현재형 수동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럼 이걸 과거로 고치면 뭘로 하면 되겠다? was로 고치면 되겠다. 그러면 미래를 하면 뭘로 하면 되겠다? will be로 고치면 되겠다. he will be kissed 하면은 그녀는 키스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번째, 진행 시제. 진행 시제 같은 경우는요, 비동사 플러스 ing는 뭐라고 했습니까? 진행 시제라고 했죠. 근데 여기다 수동태를 붙이면, 아까 수동태 뭐라고 했죠? 수동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쓴다? be에다가 pp를 쓰면 수동태라고 했다. 그럼 얘 만드는 법이랑 똑같이 만드셔도 됩니다. 여기 뭐가 있어요? 비동사. 그 다음에 B의 형태가 어떻게? ing 형태로 비빙. 그리고 뒤에 뭐를 쓰면 된다? pp. 한번 알아봅시다. bing 진행형.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 진행형 수동태가 맞죠? 자, 그러면 이것도 같이 한번 써봅시다. 아, 그녀는요 비동사의 현재형을 쓰고 그 다음에 빙을 쓰고 그리고 키스를 쓰면 뭐가 된다? 그녀는 키스를 받아오고 자, 받고 있는 중입니다가 되죠. 그리고 누구에게서? 그에 의해서 이렇게 한번 써봤죠. 그리고 얘를 뭘로 쓰면? 과거로 쓰면 뭡니까? 아, was고. 미래로 쓰면 뭡니까? will be가 되겠죠. 그럼 she was being kissed. 뽀뽀를 받고 있었다. 그녀는 뽀뽀를 받고 있는 중일 것이다 해가지고 과거 진행 수동태, 미래 진행 수동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 완료 시제입니다. 완료 시제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되느냐? have pp가 완료니까 수동태는 뭐를 붙인다? pp를 붙인다.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고요? have. 여기는 뭐가 되고요? 비동사의 pp니까 been. 뒤에 뭐가 남죠? pp가 남는다. 그럼 have been pp. 이거를 완료 시제 수동태의 형식이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요. 뭐라고 써주고 she를 써주고요. 뭐라고 나왔어요? have been pp라고 했으니까 has been 그리고 뭐라고 쓰면 kissed라고 쓰면은요. 아, have pp니까 현재 완료. 비동사 플러스 pp니까 뭐다? 수동태. 아, 현재 완료형 수동태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거를 시제를 또 과거 완료형 수동태로 바꿔주면 얘를 뭘로 바꾼다? 과거로. 미래 완료형으로 바꾸면 얘를 뭐로 바꾼다? 미래로. 자, 그러면은요. 수동태 9개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뭘 해볼 거냐면요. 완료 진행 수동태를 해볼 건데요. 사실 완료 진행 수동태를 쓸 일은 거의 없죠? 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완료 진행형이라는 게 have been ing니까 여기다가 뭘 붙이면 된다? 비동사 플러스 pp를 거치면은 완료 진행형 수동태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다? 아, 여긴 have가 되겠군요. 여기는 bean이 되겠군요. 그럼 얘만 뭐가 됩니까? 비동사의 ing형이니까 bean이 되겠군요. 그리고 뭐가 됩니까? pp. 그럼 have been ing가 현재 완료 진행. 그 다음 pp니까 수동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자, she, 그리고 has been, 그리고 kissing이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아, 현재 완료 진행형 수동태가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by him 이렇게 쓰면 그녀는 뽀뽀를 받아오고 있는 중이었다는 거죠. 과거 완료 진행형 수동태는 have를 had로 바꾸면 되고 미래 완료 진행형 수동태는 어떻게 하면 된다? 얘를 가지고 has를 will have로 바꾸면 시제가 되겠죠. 자, 이러면 뭐가 됩니까? 수동태의 시제 12개가 끝났습니다. 자, 수동태의 시제 12개. 그래서 진행 시제는 being pp. 그 다음에 완료 시제는 have been pp. 편의상 외우라고 많이 들었죠. 근데 이렇게 나도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수동태는 시제가 어렵지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원초적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자. 자, 원초적으로 다시 들어가면 뭐 때문에 이렇게 어려울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자, 우리 아주 쉬운 예문 한번 봅시다.
하나를 씁니다. 이런 문장이 있었는데 보니까 이거 어떻게 배웠냐면요. 자, a letter 목적어를 주어로 바꾸고 여기를 pp로 쓴다고 했어요. 근데 잘 봐봐. pp라는 게 뭡니까? written이죠. writing하고 분사는 written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by이라고 썼단 말이야. 근데 이 written의 뜻이 뭡니까? 아까 ing랑 똑같죠. ing는 뭐야? 하고 있는 애다가 이다니까 하고 있다가 됐죠. 그럼 pp라는 건 뭡니까? 아, 쓰여짐이란 뜻이구나. 그러면 한번 생각했단 말이야. 그 편지는 쓰여진 애다 이다니까 쓰여집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뭐야? 그 편지는 쓰여집니다. 그럼 was라고 하면 뭐가 되겠지? 쓰여졌습니다. will be라고 하면 뭐가 되겠지? 쓰여질 것입니다. 그러면 비동사를 현재 완료형으로 쓰면 뭐가 될까요? 쓰여져 왔습니다. 현재 완료 수동태가 되겠죠. 비동사를 과거 완료로 쓰면 과거 완료 수동태. 비동사를 뭘로 쓰면 미래 완료로 쓰면 미래 완료 수동태가 되겠죠. 그럼 비동사를 현재 진행으로 쓰면 뭐가 됩니까? 현재 진행형 수동태가 되겠고 비동사를 과거 진행으로 쓰면 과거 진행형 수동태가 되겠고 비동사를 미래 진행으로 쓰면 미래 진행형 수동태가 되겠죠. 거기다가 비동사를 뭘로 쓰면 비동사를 가지고 현재 그 다음에 현재 완료 그리고 진행으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완료 비아이니까 진행형 쓰면 현재 완료 진행형 수동태. 당연히 과거 그 다음에 완료 진행형을 쓰면 과거 완료 진행형 수동태. 자, will have로 고쳐서 will have been ing 이렇게 써서 미래 완료 진행형으로 쓰면 미래 완료 뭐가 됩니까? 수동태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다시 한번 정정해 봅시다. 그럼 수동태라는 건 pp라는 뜻이 무슨 뜻이니까 쓰여짐이죠. 거기다 이다의 형태만 어떻게 해주면 된다?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수동태의 시제는 즉 수동태의 시제는 뭐의 시제다? 비동사의 시제. 그 뒤에 뭐만 붙이면 된다? pp 과거 분사만 붙이면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제 12개를 하면서 뭐까지 해봤습니까? 수동태의 시제 12개까지 해보니까요. 시제를 똑같이 같이 평행상에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줘야 될 거는 그럼 시제의 특징이라는 게 있죠. 뭐가 있냐면요. 기본 시제, 진행 시제, 완료 시제, 완료 진행 시제 이런 게 어떻게 쓰여? 물론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가장 편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문제를 풀 때 같은 경우는요, 가장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그냥 이 그림을 떠올리면, 현재 완료는 뭐다?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어제 이런 말이 나왔어. 그럼 뭘 쓰겠다? 과거를 쓰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일단 딱 주의할 거 두 개만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요, 자, 시간이나 뭐를 나타내는,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여기서는요, 알아보아야 될 게 보통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사실 비고잉투를 많이 쓰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will 사용 문제 이렇게 가르친다. 자, 그러면은요,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부사절이에요. 부사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 시험 문제 같은 거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왔죠. 자, I will go out. 나는 밖에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if it is fine. 자, 휴대전화로 연락하게 찍다 보니까 전화가 와서 끊겼습니다. 아마 편집해서 다시 올리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시제에서 주의할 거 두 개만 있다 됐습니다. 두 개만 한번 알아봅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 뭐를 사용하지 않는다? 자, will을 쓰지 않는다. 이런 게 있죠. 즉 무슨 말이냐면요. 중요한 건 부사절입니다. 자, 나는요 밖에 나갈 거야. 뭐 할 거라면 내일 날씨가 맑다면 나갈 거야를 꾸며주죠. 그럼 얘는 확실히 뭐다? 부사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런 경우는 뭐다? will을 안 씁니다. 그럼 뭘 써요? 그냥 현재를 써준다는 겁니다. 다만 주의할 게 뭐냐면요. 자, I don't know. 나는 알지 못해.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if, it. 자, is냐, will be냐. 이렇게 나왔어요. find tomorrow. 이렇게 나왔으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럼 보면 되죠. 나는요, 알지 못합니다. 뭐를 내일 날씨가 맑을지 아닐지를 뭘로 쓰였다? 목적어. 그러면은 얘가 뭐라는 거였습니까? 부사절이 아니라 명사절이죠. 그럼 우리 일반적으로 내일이니까 뭘 쓰는 게 맞아요? 당연히 미래를 써야죠. 얘가 뭐인 거예요? 예외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 이런 거 시간이란 것도 마찬가지죠. 자 나는 나갈 것입니다. 네가 돌아올 때 이럴 때는 나갈 거다를 꾸며주니까 when you comes back 이렇게 해서 현재를 쓰겠죠. 근데 이것도 뭐가 언제라는 뜻으로 의문사, 주어동사, 간접의문으로 쓰면 당연히 미래일 땐 미래를 쓰게 돼야 된다는 거 요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어에서는 세 개의 시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현재하고 미래인데 자 시제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시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문 하나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자, when I entered, 내가 들어갔을 때, 자, the room, 그 방에, 그럼 언제 들어간 거죠? 과거에 들어간 거죠. 그들은요, TV를 봤다라는 표현을 한번 하고 싶다. 그럼 잘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 방에 들어간 게 언제죠? 과거에 어떤 시점에 때라고 그랬으니까 방에 딱 들어간 겁니다. 그럼 과거에 어떤 시점에 방에 딱 들어갔으면 과거에 뭐 했다? TV를 봤다. 과거로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watched. 되겠죠. 그 방에 들어갔을 때 TV 봤다. 여기 생각하시면 되죠. 과거에 들어갔을 때 과거로 TV 봤다. 그러면 자 시간의 길이가 짧아서 TV를 보고 있는 중이었다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된다. 자 얘도 되겠죠. 그러면은 과거에 들어갔을 때 그 이전부터 TV를 봐왔다니까 과거보다 이전이니까 뭐를 쓴다. 과거 완료 had watched 된다 안 된다. 당연히 되겠죠. 그 다음에 과거에 뭐 했을 때 내가 그 방에 들어갔을 때 그 이전부터 TV를 보고 그때도 계속 보고 있었다. 즉 과거 그 다음에 진행형 과거 완료 진행형 써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여기다가 현재 쓰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현재 완료 쓰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다. 과거에 들어갔을 때 지금까지 말이 된다는데 안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거 시상은 뭐랑 어울린다? 과거랑 어울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시제일치라던가 이런 문제도 쉽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다. 시제에서 나머지는 어떻게 보시면 된다? 그냥 상식성 상에서 이해를 하시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뭐 하나 주의해 주자.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 will 쓰지 말자. 아시겠습니까? 자, 이것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